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 하나도 섞이지 않고 진실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각도 너무 많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섣부르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수시로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 보니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고 몸을 추스릴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실망도 주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숨어버리는 거는 한 인간으로서 너무 비겁하고 못할 짓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옥 이야기, 이제 선수, 그리고 이혼, 이 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거 잘 압니다. 감옥도 사실이고 제가 선수랑 논 것도 사실이고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부부로서 안 산지는 횟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끝까지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했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핑계로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사람이 감옥 가고 나서 2년 동안은 제가 이제 그 사람과 저와 뭐 이혼했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별거 중이라고만 얘기했고 그 이외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제 법적으로는 이혼이 된 게 아니었으니까. 이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얘기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대로 다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건 그 사람이 거기 가고 나서 2년 뒤인가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을 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대뜸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옥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또 이제 설아 이름을 언급하고 제 이름을 언급하고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친했던 사람 그 두 사람밖에 모르는데 모르는 번호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어떤 아저씨가 전화와서 감옥 이야기를 하길래 또 구체적으로 알고 있길래 정말 놀랐습니다. 심지어 같이 감옥 생활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 사람 뭐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옥 간 것도 알고 있고 내 딸의 이름도 알고 있고 내 딸의 사진도 봤다 그러고 내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안다 그러고 어디 감옥인지도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고 그것도 본인한테. 그래서 저는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지? 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한테 아이의 사진도 보여주고 내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알려주고 내 번호도 알려주고 내 헌담도 하고 왜 이 사람한테 이 모든 걸 다 얘기했지? 어쨌든 감옥이라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물론 저도 안 좋은 행동을 했지만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저에 대한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그 사람과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혼을 했고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남편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그 아저씨한테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이혼 안 했죠. 안 했는데 너무 놀랬고 이게 소문이 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게 됐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난 다 알고 있는데 네 남편 이름도 알고 있고 네 남편 얼굴도 알고 있고 네 새끼 얼굴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고 당신 유튜브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 하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들었는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안 좋은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한테 막 화를 냈어요. 본인이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 전화한 목적이 뭐냐. 나는 당신 전화가 불쾌하다. 전화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같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끊겼대요. 그래서 나보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랑 연관성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왜 나이 많은 아저씨가 연락이 왔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편지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거는 소문이 나는 건 한순간이겠다. 우리에게 피해 오지 않게 하려면 우선은 이 사람과 나랑 이혼했다라는 거를 밝혀야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서 어느 순간 상간녀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아저씨가 연락 오기 훨씬 전부터 상간녀라는 사람이 생방송에 들어와서 온갖 모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내 새끼 이름도 바꾸고 막 키우겠다 그러면서 온갖 난리를 다 쳤습니다. 그거는 같이 생방송 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주작이 아닙니다. 저 이제 와서 거짓말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굳이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러한 전화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내린 게, 이 사람이 내가 유튜브 하는 걸 알고 있고 내 이름도 알고 있다고 하고 내 방송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방송 쪽으로도 이혼했다고 밝혀야겠다.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기 간 거에 대해서 들키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는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일단 이혼했다. 그거를 먼저 알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로 이혼하려고 서류를 다 뗐습니다. 원래는 2년에서 2년 반 동안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을 같이 살 생각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이혼을 천천히 해도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러한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서류를 다 떼놨습니다. 저랑 같이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같이 움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걸 좀 보내달라고 전해달라. 왜냐하면 저는 그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날짜를 보시면 2022년이거든요. 4월 27일 제가 이렇게 보냈고요.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냈고요.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 원래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를 잘 못하고요. 거짓말 하면 얼굴에 다 티가 나고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간녀라는 사람이 제가 이사를 한 집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설정을 해서 실시간 방송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뭐 찾아온다고 하고 막 동수까지 얘기하고 이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이혼을 미루게 됐습니다. 우선은 합의 이혼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라는 거, 수용소에 있다라는 거를 떼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합의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거를 떼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게 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급하게 이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를 하고 나서 합의 이혼을 하고 서류를 떼가지고 이제 다시 시도를 해야겠다. 일단 우선 이사부터 했습니다. 저는 그 집도 이사한 지 3개월 만인가 4개월 만인가 이쪽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쪽은 시흥 장년동이었고요. 여기는 시흥 105입니다. 아마 제 집에 왔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급하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집은 빠진 상태에서 이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월세였기 때문에 내놓고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조금 덜 위험한 곳으로. 그런데 그 집은 계속 빠지지 않았고 저는 계속 양쪽 월세를 냈습니다. 정말 상간녀가 실시간 방송이든 DM이든 다 제가 주작한 거였다면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양쪽 월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렇게 생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쪽 월세 낸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3년 11월 13일 날에 제가 집주인한테 올해 5월달 월세까지 다 드릴 테니까, 완기의 월세까지 다 드릴 테니까 빼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4개월치 월세를 더 드릴 테니까 빼주세요 했을 때는 안 빼주고, 이제 그쪽 집 만기는 올해 5월달이거든요, 여러분. 올해 5월달 만기인데 올해 5월달 월세까지 다 부담을 할 테니까 나머지 보증금을 좀 빼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빼줬습니다. 그걸 빼준 게 2023년 11월 13일 날에 빼준 겁니다. 저는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 진짜로 올해 5월달 월세까지 다 부담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양쪽 월세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부자도 아니고 그쪽 집 월세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갔고 이쪽도 그렇게 마찬가지인데 그 부담감이 어마무시한데 관리비도 있는데 제가 정말 주작이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생활 방송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난리를 쳤는데 그게 어떻게 주작이 됩니까? 제 가족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가족 중에서 이러한 주작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했던 사람 혹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요즘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구나. 그냥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다 밝혀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나서 거의 헐러서기를 하면서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막막하기도 했고 또 숨기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들킬까봐 더 정정긍긍하고 그걸 감추다 보니까 더 거짓말을 낳고 더 거짓말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선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귀신이 씌운 것처럼 눈에 베이는 것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막 살았던 거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후원해준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랑 놀았습니다. 돈 주면서. 놀고 나서 늘 현타가 왔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심해서 자식도 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책임해 보여서 이렇게 살 거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한 행동과 거짓말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다고 발표를 한 것도 저는 그거는 그때 최선이었지만 분명 다른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짓말로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는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에 시달렸어도 한 부모로서 그러한 노름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았으면 안 됐다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들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만 했습니다. 왜냐면 내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내 거짓말이 여러분들한테 농락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실망을 했을 거란 거 이해합니다. 물론 저의 이해가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비난과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걸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막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책 없이 사는 것도 눈에 보였을 거고 막 사는 것도 눈에 보였을 거고 저는 그냥 여러분 잘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내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그냥 끝났어. 내 인생은 엉망이야. 걷잡을 수 없어졌어. 그냥 이런 생각만 가득 찼고 그냥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쁜 쪽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죄송하다는 말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죄송하다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이게 뭐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생각해줬는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 건지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온 건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던 건데 저는 숨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은 더 발작 버튼이 눌리고 더 욱하고 더 그 사람들한테 막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잘못한 거라고 인지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그 사람과 저랑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많이 오고 갔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람한테 이혼을 원한다고 요구를 했고 행동은 좀 늦어졌지만 실상은 계속 이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또 미뤄지고 수영 발급 그것도
어느 정도 날짜가 많이 지나면은 해당이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새로 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떼달라고 했고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100가지를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서 정말 제가 현실에서 행동을 한 거는 10가지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다 잘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거는 제 책임이니까. 분명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으니까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일이 커질 만큼 다 커지고 일어날 만큼 다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와서 뭐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좋게 보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져서 그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 방송을 하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렸구나.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 입장에서 이유가 있었다고 한들 나쁜 거 좋은 거 구분을 못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걸 했다라는 거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일 미안한 거는 이제 자식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매니저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제 건강도 걱정하고 제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정신이 온전치도 못했고 물론 작년에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만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생각하고 밥도 물도 안 먹다 보니까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인스타에 남긴 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넣어서 경찰분들이 집으로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팬분들 중에서도 찾아왔었습니다. 제 주소 아는 분들 중에. 처음에 찾아왔을 때, 2번째 찾아왔을 때, 3번째 찾아왔을 때는 그냥 다 보냈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또 경찰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차를 부르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호자가 그때 우리 제부였고 경찰분들이 자꾸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팬분들한테 빨리 소식을 알리라고 그래야 팬분들도 이제 신고를 안 넣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때는 정신이 거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응급차를 부르겠다 했을 때도 거절을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응급차가 왔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얼굴 상태도 색깔이 막 변해 있었고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고 구토까지 하고 걸을 때마다 이제 비틀비틀거리고 이러니까 이제 경찰분들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차가 와서 저희 상태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냥 건강한데 응급차를 태워서 데려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시더니 저혈당 쪽으로 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나가 있어서 잘 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가만히 이러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한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안 좋은 일 있거나 이러면은 밥을 안 먹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져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응급차를 태워서 저를 이제 응급실에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제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워있다가 물어봤습니다, 의사분한테. 왜냐면 저는 응급차 타고 올 때부터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사를 이제 꽂아가지고 링거를 맞는데 그 링거 자체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혈관 통증이 있는데 그때 응급차에서 링거를 맞았던 약이 엄청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파서 응급차에서 중단을 했는데 응급실에 와가지고 제 차 그거에 대해서도 링거를 맞고 피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이 깨어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여기 누워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지라고 했더니 이제 의사분이 저혈당 쇼크로 이제 실려온 거다 그래가지고 저혈당 쇼크로 실려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저혈당 쇼크로 실려왔지? 그때 당시에 우리 제부는 저의 보호자로 왔지만 그때 제부 집에 막 내 동생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우리 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계속 왔나 봐요.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 제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 좀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 그때 의사분은 제 저혈당 쇼크가 31에서 3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려온 거고 조금만 늦었다면은 20 몇으로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만 다행인 거는 31에서 32
이 상황에서 발견된 게 천만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정말 이것도 큰일 날 수 있다.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 0까지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몇 초로 떨어지면 엄청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흥 100곳에 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 실려갔기 때문에 알아보실 분들은 다 알아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병원에 갔다 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등록 이거 나오고요. 환자 이름이 나오고요. 응급 학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올해 1월달 제가 갔다 왔으니까. 근데 저혈당 쇼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하다고는 했지만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기까지는 금방 걸렸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걸렸습니다. 다만 제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진단을 일단은 강제로 제가 링거를 중단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리고 또 보호자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보호자가 옆에 있으라고 해서 저는 이제 보호자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경찰분들이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 거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저한테 주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혼자 있지 못했고 핸드폰도 제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 안 좋은 댓글을 보면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기까지는 2시간, 3시간 걸렸지만 정신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마냥 기다리게 하고 빨리 얘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마디라도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거는, 제가 유일하게 있는 오픈 채팅방 방송하는 손보미양 거기에도 대다수가 보는 사람들 방이기도 하고 팬분들도 있지만 팬분들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또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까봐 너무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참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했던 몇 분은 있었습니다. 제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왜냐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무슨 말이 나가면 제가 또 그분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시켜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제부터라도 그런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니저분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또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분들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분들이, 그래서 이제 편집자분도 최근 매니저분도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매니저분들도 답답하고 팬분들도 분명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 저를 거쳐갔던 인간관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매니저분들, 그리고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편집자,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부끄럽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너져도 행동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팬분들, 매니저분들, 또 한때는 저랑 친했던 분들, 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던 분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냥 다 제 잘못이고 제가 만든 상황이고 제가 만든 결과물이니까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냥 저만 욕해주세요, 여러분. 저만 욕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한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아무 조건 없이 방송 봐주고 그랬던 매니저분들, 편집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팬분들 다 감사한 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욕먹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상간녀 주작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 실시간으로 누군가한테 시켜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주작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DM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저를 괴롭혀왔는지, 또 언제부터 이제 감옥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시면 아실 텐데 아이디 다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가 인스타로 주작을 했다고 생각할까봐 아이디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연도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때부터 감옥 이야기도 나왔고요. 저 이때부터 너무 두려웠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혼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기 위해서 이런 것들 준비했고요. 사실은 발표하기 전부터 움직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이혼을 안 했는데 이혼을 했다고 얘기한 거는 무조건 100% 제 잘못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우롱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
상간녀라는 사람이 탈퇴했다가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탈퇴한 거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이것도 탈퇴를 했네요. 이거 2022년인데 탈퇴 안 한 것도 유일하게 있습니다. 하도 이 사람이 탈퇴하고 또 오고 탈퇴하고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탈퇴가 안 된 것도 있고, 이거는 탈퇴가 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는 말들은 다 사실이고 거짓 하나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도를 확인하시면은 아실 텐데 2021년부터예요. 실시간에서 상간녀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 새끼 이름도 막 바꾸고 내가 사는 집 주소도 막 알아내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건물 사진까지 막 설정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막 그 사람 사진도 막 걸고 들어오고 내 새끼 사진도 막 걸고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저 그거 절대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저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꼭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인스타 DM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탈퇴했기 때문에 보여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탈퇴를 한 거는 또 제가 주작을 한 거라고 할까봐 우선은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를 만들다 보니까 탈퇴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고 부끄럽고 한심하고 그냥 바보 같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나서주거나 이런 게 없고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건 오로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진실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또 뒤에서 막 도와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이미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방송을 본다고 해도 옛날과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방송은 제가 앞으로 언제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누추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다운 모습도 없어지고 그렇게 한동안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럽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앞으로도 죄송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연락이 온 겁니다. 최근에. 이것도 주작이라고 할까봐 제가 이제 이 사람이 탈퇴를 안 했길래 아이디 나오게끔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보십시오. 저 아닙니다. 아까 보여준 것도 저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도 누군가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제가 거짓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받은 연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댓글인데요, 여러분. 이 댓글은 옛날에 제가 한참 방송할 때 한번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가 지웠다가 이번에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은 제가 한심하게 살아온 거 인정합니다. 부끄럽게 살아온 거 인정합니다. 이혼 안 했는데 이혼했다가 한 거, 거짓말 한 거, 무조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러한 사람이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요. 이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요.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저랑 만났다라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저랑 개인으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때 그 날짜에 그 연도에 제 번호가 또 뿌려진 거 아시잖아요. 그 전 번호는 있겠죠, 여러분. 저 이런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안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 저라고 하는 게 많지만 어쨌든 모든 상황은 제가 만든 건 맞으니까 무조건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몇 가지는 제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쪼록 여러분 저의 누추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